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결혼행복 채널 뉴스토리TV 이은숙입니다. 결혼행복 채널 뉴스토리TV는 비혼, 만혼,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 부응하고자 사회 지도자들의 결혼 인터뷰를 통해서 선남선녀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한중협회 회장, UN 해륙 실크로드 도시연맹, 투자무역 전문위원회 이사, 에펙 중소기업 서비스연맹 한국 대표, 전 사단법인 독도중앙연맹 부총재이신 이성호 회장님을 모시고 결혼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먼 걸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저희 그 대구 리스토리 이 스튜디오까지 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그 한중협회. 네. 코리아 차이나 어소시에이션. 네. 한국과 중국의 그 민간 외교 그룹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중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앞서 오기 전에 리스토리 TV의 출연진들 또 출연하셨던 분들 좀 살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대구 경북의 뭐 명사들께서 많이 나오셨고 또 각계 그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출연하셨던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한중협회는 말 그대로 이제 협회들은 보통 민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 민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통해 이제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한중협회라는 그 이름의 유사단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승호 회장님의 한중협회는 어떤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일협회, 한미협회, 뭐 한프랑스협회 등등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중 관계에는 특히 협회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한중협회는 알려진 것으로는 우리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협회들은 한중 관련 협회로서 뭐 한중 무슨 협회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줄여서 간혹 이제 그분들끼리는 우리 한중 협회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한중 협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알려진 한중 협회가 우리가 유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대다수 협회들이 이제 민간으로서의 약간 외교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저희들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인 실무 중심의 역할을 하는 협회지만 단순한 어떤 교류가 아니라 마치 코트라, 뭐 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등이 하는 일들을 모아놓은 듯한 그런 실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은 이제 국가기관들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조직입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한중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상당히 홈페이지가 방대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던데 그 문화예술 교류, 또 전시 컨벤션, 컨설팅, 뭐 관광 투자 유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이제 역할들을 해왔는데 초기에는 이제 문화예술 교류 쪽에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 어느덧 24년째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중국과 이제 친밀해지고 또 우리 협회가 중국과의 이제 네트워크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양측,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양측에서 이제 실질적인 뭐 경제 부분, 비즈니스 부분, 뭐 이런 쪽에 협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으면 이제 뭐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업무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이제 국제 행사의 한국 업무, 예를 들면 뭐 박람회의 한국 업무라든지 주관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또 이제 중국 투자, 또 중국 측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투자,
그다음에 뭐 민간 지자체들 간의 교류, 네. 문화예술 단체의 교류 및 행사 네.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네. 회장님 고향이 부산이시죠? 네. 네. 그 1994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박사이면서 또 한글 기계화 네. 연구의 선구자이시고 그리고 또 한글 타자기를 최초로 발명하신 그 공병우 박사님, 네. 네, 그분의 제자로 알고 있는데 네. 서울 종로에서 그분이 운영하던 한글 그 문화원의 연구원으로도 또 계셨죠. 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중협회라는 이 네. 중국 관련 단체 회장이 되시는지 정말 네. 궁금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는 네. 그 한글 기계화의 선구자시고 한글 세벌식 타자기, 뭐 한글 세벌식 글자판을 만드신 네. 공병우 박사님께 뭐 많은 것을 배우게 됐는데 네. 94년도까지는 이제 부산에서 자고 학교를 다니다가 네. 이제 박사님과의 인연으로 이제 서울에 그 한글 문화원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저기 내년이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네. 1992년도에 그렇죠. 첫 수교가 네,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 뭐 멀리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많은 투자 유치에 막 발벗고 나설 때였습니다. 예. 한국에도 그런 그 사절단이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문화적인 어떤 정서상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네. 그 일을 잘 아는 또는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친구를 네. 통해서 이제 네. 일을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중국 일을 할 때는 먼저 친구가 되라.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비즈니스 되라.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십니다. 예. 92년도에 수교를 했으니까 그 초기에는 중국 역시 예. 한국하고의 인적 네트워크가 적어서 믿고 이런 뭐 중요한 일들을 부탁할 때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깊은 인연이 없어도 네.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 네. 이런 일을 좀 도와달라, 이런 일을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이 많았는데 네. 그런 요청을 받은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근데 저쪽으로는 어떻게 인연이 되었냐면 이제 그 인적 자원이 부족한 이제 네. 수교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중국의 일부 공무원들 중에 네, 네. 냉전 시대에 국제어 에스페란토를 하던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공무원들이 우리는 그러면 한국에 에스페란토 하는 분들을 좀 찾아가 보자. 그분들하고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우리를 좀 반겨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분들하고 한 2, 3년 교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2, 3년 동안 교류하면서 네. 많은 신뢰도 쌓였고 네. 서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한중 서해 교류전, 한중 뭐 화가 교류전, 초창기의 문화 네, 교류. 이런 네. 것들을 제안해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뭐 저는 한국의 작가들 섭외하고 또 네. 장소를 좀 이렇게 섭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 되는 일들이어서 네. 이제 중국을 도와서 이제 그 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계기가 돼서 네. 이제 처음으로 중국을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한 번 했더니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화예술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것이 국내에 알려지고 네. 또 그걸 필요로 하는 한중 양국에서 이제 자꾸 이제 비즈니스 관련 업무 요청도 들어오면서 네. 일이 커졌습니다. 네. 네, 제 일을 못할 만큼 이제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 예. 그 점에 이제 저 국내의 네. 각계 전문가들께서 네. 민간 개인들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이런 국제적인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렇죠.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네. 협회가 필요하다. 네. 그런 조언을 해주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점에 이제 한중협회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네. 그 협회가 설립 이후에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네. 개인 회원을 받기 시작을 네.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개인을 받게 된 그 동기, 그 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통상 이제 협회나 단체들이 만들어지면 많은 회원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저희들은 애초에
그 회원 확보보다는 이제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네. 또 민간 단체나 문화예술 단체, 뭐 또 지자체 돕는데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20여 년간 이제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회원들의 참여는 좀 뭐 특히 생각지도 않았고 네. 또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개인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또 네. 주변에서 이제 개인들이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도 수용을 해야 될 때가 네. 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이제 최근에 예. 30주년을 앞두고 또 협회 뭐 공식 설립한 지가 한 15, 16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이제 개인 회원들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한중협회가 대구 지회 설립 소식도 네. 들리던데 대구의 협회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 지회가 설립이 되면은 어떤 또 역할을 네. 하게 될까요? 대구에서 처음 가입하신 회원이 그 7월 16일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네. 불과 한 달 남짓 사이에 거의 뭐 한 50명 정도가 네.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2달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대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네. 줄 저는 미처 생각지도 아, 못했는데 네네. 그렇게 지금 참여해 주셨고 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대구가 예전에 뭐 섬유 산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네. 예, 전국적으로도 좀 경제 역할들 많이 했었는데 예, 최근에 국제적인 이런 그 활동을 넓혀 나가고 국제적인 어떤 기반을 닦는데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이제 협회에 가입하시면서 한중협회가 그동안 해온 그 민간 외교, 민간 공공 외교를 기반으로 해서 네. 대구의 지역의 발전에 네. 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적극 추천해 주시고 네, 이래서 네. 이제 늘고 예, 있는데 예. 지혜가 설립이 되면 좀 더 네. 체계적인 네. 그런 힘이 모아질 것 같고 네. 그렇게 된다면 대구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중국을 비롯한 지자체들, 다른 나라의 지자체들과의 연결을 한다거나 또는 대구에서 필요로 하는 네. 산업군들을 예. 이제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혜가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협회 활동 중에서 웨딩 관련 업무도 있다고 네. 해서 네. 제가 상당히 참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인지 좀 네.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한중 간의 이제 네. 경제 문화 교류가 확대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산업의 군이 또 이렇게 활발해지면 네. 늘 한중협회를 찾아오는 그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의료 관광 또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웨딩 촬영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한 네. 것이 2000년 네. 초기 네. 중반 들어가면서 이제 활발해졌었는데 네. 그때 이제 직접적으로 네. 웨딩 촬영 관광객들을 응대하거나 이제 유치하는데 네, 네. 좀 한계가 있었던 분들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 네. 그때 이제 협회가 지원을 해서 한국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자 하는 네. 예비 중국 신혼부부들 아, 네. 들 안내하고 네. 또 업계와 연결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았던 이제 관련 업계 분들이 이제 지금 활발하게 그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그 중국 선남 선녀들의 결혼 문화가 어떤지 네.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결혼에 대한 그 생각들을 또 많은 변화가 됐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얘기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이현숙 대표님께서 네. 또 고민을 많이 해오신 일들인데, 네. 중국 역시 한국과 비슷한 이런 양상으로 네. 결혼에 대한 의식도 좀 바뀌고, 네. 트렌드가 좀 바뀌고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를 들면, 80년대 태어난 중국 세대, 또 네. 90년대 태어난 이 세대들이 결혼 정년기가 지나기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들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 독신으로도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네. 혹은
그 결혼은 뭐 선택 사항이지 이런 네. 얘기하는 네, 분들이 네. 늘어났는데 중국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80년대만 하더라도 네. 그 약 2% 정도의 그 독신 가정들이 가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인 세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2019년 기준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의 이제 자료에 의하면 한 18.5% 정도로 저기 1인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네.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개인적인 이제 소득 활동도 늘어나고 네.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늘어나면서 그렇죠. 여성들 역시 네. 내가 지금 남편 결혼해서 남편 도움 안 받아도 네, 네. 충분히 내 스스로 네. 살 수 있다. 네. 또 남자들은 내가 그 돈 벌어 가지고 네. 그 가정에 얽매이느니 네. 그 내 즐길 거 즐기면서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도 그런 그렇죠. 예.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은 중국도 지금 한국하고 비슷한 네.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앞서 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중국도 이제 경제적인 이런 발전을 하면서 그렇죠.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아마 먼저 한국에 대해서 고민해 오신 그 연숙 그 대표님의 네. 그런 그 고견 또는 시각 이런 것들이 네. 중국 정부에서도 네. 관심을 갖고 이제 또 귀 기울이면 네. 참고할 부분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특히 저기 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네. 발간된 네. 이현숙 대표님의 그 결혼하는 비밀? 결혼하는 비밀을 네. 제가 그 다 일독을 하고 왔는데 네. 그 책 내용에서 네. 일관되게 이제 보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하나는 네. 청춘 남녀들이 예.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네. 꼭 결혼을 좋은 사람 만나서 하라. 네. 이걸 돕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하나 네. 느껴졌고 네네. 하나는 이제 그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네. 시대 상황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이유로 이제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네. 독신 가구가 늘어나고 이제 비혼이 늘어나니까 네. 국가적인 또 문제가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걸 걱정하는 네. 그 국가에 대한 이런 걱정 네, 네. 그게 다 그 기반에는 이제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신이 깔려 있는데 네네. 그 두 가지 기조가 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걸 보면서 참 그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기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참 한편으로 고맙고 역시 전문가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리스토리 TV를 하게 된 동기도 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말로만 하면 이제 네, 네. 그 자료를 정확히 알수 준비를 없어서 하셨네요. 네.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네네. 중국 그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라고 우리로 치면 옛날에 내무부 또는 행정안전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네. 이제 민정부인데 예, 예. 이제 거기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결혼 및 이혼 이제 신고 건수 그렇네요. 예, 네, 이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네. 이 영상 자료는 앞 화면에 이제 비춰주실 예, 거니까 예, 화면에 제가 저희들이 편집할 때 말씀드리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최근 7년간 네. 계속 결혼 그 신고 비율 네. 중국에서는 이제 결혼을 의무적으로 우리도 많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통계가 7년 동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연간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더라도 거의 그게, 한국과 예, 비슷한 그런 그죠? 상황입니다. 추세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한국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이게 넓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의 그런 그렇죠. 문제 네. 이게 좀 앞서 네, 네. 경제력이 높아지는 국가들의 문제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 중국 정부를 상대하면서 중국 일을 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 한 24년째라고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동안 중국과 우리나라는 좀 뭐 역사적으로, 경제, 문화적으로 볼 때 네. 정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와 중국과의 어떤 불편한 문제, 네. 뭐 복잡한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 대한 그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다 이렇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회장님이 보시기에 네. 우리가 중국을 대할 때 어떤 생각과 태도로 네. 이렇게 임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웃 나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수천 년 동안 서로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교육도 많았고 문화적인 네. 서로 영향도 많이 받았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 그 기왕이면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네.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 투자하러 가는 그런 경우에 상당히 중국을 무시하면서 중국인들을 무시하면서 대했던 그런 때가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은 그 사이 중국이 뭐 급속히 발전하면서 경제 규모 면에서 이제 커지고 네. 정치적인 역량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강해지면서 네. 중국이 또 우리를 좀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뭐 힘이 좀 있다고 무시하고 힘이 좀 떨어졌다고 숙이고 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들은 존중해주면서 계속 우호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또 우리는 더 당당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지금까지 계속 그 이승우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중협회가 한국하고 중국 간의 이 단순한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그 손이 미처 닿지 못한 곳에서 중국에다가 우리 한류 문화를 또 알리고 그리고 또 우리 그 기업들의 또 투자라든지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의 지자체 간의 자매기를 한다든지 또 지방지역 간의 교류를 해온 그런 너무나 정말 그 전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애써온 그런 훌륭한 그 민간 외교 단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저도 알았고 우리가 올바른 그 역사 의식을 갖고 이런 그 훌륭한 협회에 회원으로서 동참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또한 애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승우 회장님의 한중협회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중국으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지만 무엇을 얻는가는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뢰를 가장 중시 여기는 이승우 회장님은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한중협회 이승우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뉴스3TV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뉴스3TV 이윤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중협회 회장 이성우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